영양 좋고 맛도 좋은 북어구이를 해보죠. 북어는 원래 마른 상태로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마른 북어를 대가리 부분을 잘라내세요. 대가리와 꼬리는 육수를 내는 데 쓰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뼈를 한번 접어서 꺾어주면 훨씬 쉽게 북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. 꼬리에 뼈가 있으면 떼어내고서 가위로 잘라주는 게 좋고요. 따뜻한 물에 불려주는 거죠. 요새 북어는 굉장히 쉽게 불려진답니다. 예전에는 북어가 참 불려지기가 어려워서 아주 고생을 했었어요. 지느러미를 가위로 잘라서 떼어내 줍니다. 이때 되도록이면 자잘한 가시 같은 것도 손으로 다 발라서 떼어주는 게 좋습니다. 잔가시가 그냥 먹으면, 물론 북어의 잔가시는 그냥 잘 씹어 먹으면 될 때도 있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혹시 목에 걸릴까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. 그래서 잔가시를 가위를 이용해서 모두 잘 떼어냅니다. 잘 보면 북어를 자르는 면에 따라서 속에 숨어있는 가시들이 있어요. 그래서 가장자리 뼈를 잘 가위로 잘라주는 게 필요하겠죠.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, 손에 잡히는 가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북어구이를 합니다. 북어구이나 북어찜이나 모두 다 가시는 되도록이면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.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죠. 그러나 이때 수고를 좀 해주시면은 나중에 식사할 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답니다.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물기를 어느 정도 짜 주어서 양념이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줍니다. 그런데 껍질 쪽은 자꾸 오그라듭니다. 물론 오그라든 모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형태를 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북어를 펼친 상태에서 먹으려고 한다면 껍질에 사선으로 다이아몬드형으로 칼집을 넣어주는 것이 나중에 오그라드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답니다. 그리고 나서 한 옆에 유장을 만들어줘요. 유장은 뭐냐? 참기름과 간장을 참기름 3, 간장 1의 비율로 같이 섞어주는 겁니다. 참기름이 유장의 애벌구이에서 타는 것을 막아줘요. 그래서 유장을 꼭 한번 발라서 애벌구이를 해줍니다. 애벌구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념구이 할 때 쉽게 탑니다. 그럼 속은 익질 않고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유장을 넉넉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애벌구이를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색깔이 조금 진해지면서 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이제 애벌구이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뒤쪽도 역시 이제 양쪽 다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반 이상 익혀줘야만 나중에 양념구이 할 때 양념이 타는 그런 일이 없게 되겠죠. 자, 그럼 한 옆에서는 파 다지고 양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고추장과 설탕을 1대1로 넣어주시고요. 잘 섞어줍니다. 그리고 고추장만 갖고서는 간을 완전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간장을 약간 넣습니다. 그래서 그 간장과 파, 마늘을 약간씩 집어넣어서 섞어줘요. 나는 마늘 많이 넣을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렇게 하세요. 그럼 후추를 첨가해 주고요. 또 참기름도 첨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깨소금을 넣고 잘 섞어준 다음에 약간 숙성을 시키고 그것을 아까 애벌구이한 북어를 3등분 한 후에 거기다가 양념장을 발라주는 거죠. 그래서 나란히 놓고 발라도 좋고요. 아니면 이렇게 소량으로 할 경우는 그냥 북어에다 손에 올려놓고 발라주면 되겠죠.
양념장은 앞뒤로 발라주는 게 좋고요. 뭐 양념이 좀 부족하면 뒤쪽은 조금 적게 발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 다음에 구워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북어구이는 그러니까 손이 좀 많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그냥 굽는 것보다는 약간 재어 놓아야지 속에까지 양념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. 이런 다음에 이제 석쇠로 구워줍니다. 물론 북어구이는 석쇠로 굽는 게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뭐 후라이팬에 구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지금 양념이 좀 적다 싶으면 다시 한번 더 발라서 구워주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. 그런 다음에 예쁜 그릇에 담아서 내놓으시면 됩니다. 건강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북어구이 많이 만들어 보세요.